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무콩입니다. 매일 얼굴이 안 나오는 공부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라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한문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Q&A 영상을 기획하면서 단순히 자막이랑 화면 형식으로만 전달하기에는 조금 할 말이 많아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직접 말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이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 공부 기록으로만 남기고자 했던 그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의외로 한문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에 놀랐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되어 주셔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서 만들어 봤는데, 영상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에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공부해 본 사람의 방법이 사실 많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도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을 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올해로 26살입니다. 그리고 전공 1차 점수는 교육학 15.67, 전공 56점이고요. 전공 2차 점수는 수업 실현 28.38, 수업 나눔 28, 개별 면접 39.67로 총점은 160.47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9명 중에 6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임고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이고 딱 1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아마 제가 3학년 2학기에 교육학 기본 이론 강의를 끊어만 놓고 한 반 정도만 듣고 만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노맹자를 친구랑 스터디로 한 번 정도 본 거, 그것도 이제 깊이 있게 본 건 아니고 그냥 훑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 시작 전 한문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나요? 저는 한문교육과 입학하기 좀 오래전부터 한자 급수 공부를 했습니다. 전 8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한자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평생교육평가원 주간 1급 공인급수를 땄었고요. 군 휴학 때 진흥회 주간의 사범급수를 땄었어요. 그 이후에 학과에 입학해서는 학과 공부 이외에는 따로 한문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자 공부를 해놨던 덕분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의 한문 공부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한자가 사실 정말 몇천 개나 더 나왔지만 그래도 한자를 조금 알고 있어서 한문 공부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새내기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학부 때 한자 공부를 조금 하셔서 자격증을 따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학년이시면 1년 동안 학교 수업을 병행하셨나요? 4학년 때 몇 학점 들으셨나요? 복수 전공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한문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4학년 때 학교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를 3학년 2학기 때부터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4학년 전까지 한문교육과 과목은 모두 수강을 했었고 중어중문학과 강의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때 18학점, 2학기 때 6학점이 남아서 24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해서 모두 비대면 원격 강의로 전환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코로나의 덕을 봤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대면 강의였다면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텐데 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다행히 또 교수님들께 시험 준비에 사정을 많이 봐주셨기도 했고, 또 활동 중심 수업보다는 강의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좀 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발표나 과제, 시험 등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원래 임용 과목을 중국어로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외국어에 좀 관심이 많았고 재밌을 것 같았고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TO도 100명 정도로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험 보기 1년 전에 갑자기 중국어 TO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문 TO는 한 3배가 늘었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이 한문의 기회인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중국어는 아쉽지만 합격해서 좀 취미로 배우기로 하고 기회가 생긴 한문으로 결정을 했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의 공부 시간, 인강 듣는 시간, 스터디 시간 궁금합니다. 2차 때는 따로 공부 시간을 재지 않아서 1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 2월에는 임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라 공부에 막 그렇게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직강을 들으러 서울 친구 집에서 지냈었는데 그냥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전부였고 복습을 조금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부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로 굉장히 적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가로 내려오게 되고 독서실을 다닐 때부터는 한 3, 4월부터는 하루 4시간, 5시간 정도를 순 공부 시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인강 시간은 하루 두세 시간 정도를 썼던 것 같네요. 이때도 아마 순 공부 시간은 적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한 5월쯤에 바로 학교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5월부터는 과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그래도 인강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8시간 정도 채웠고 이때 처음 10시간을 찍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부터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데 과 독서실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덥고 또 과 독서실에 에어컨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하숙집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에어컨이 나왔거든요. 공부 환경이 굉장히 좀 잘 맞아서 이때부터 11월까지는 좀 쭉 방에서 공부를 했었고 10시간은 항상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제일 많이 공부한 날은 뭐 12시간 정도를 넘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했고 조금 늦게 일어나서 조금 늦게 자는 좀 휴식을 좀 취해줬습니다. 스터디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 좀 많았어서 이거는 모두 다 제 공부 시간에 포함을 시켰어요. 오프라인 스터디는 이제 교육학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전공 스터디, 오프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초반에만 한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품탈한 어플로 시간을 쟀었는데 공부 시간에 사실 굉장히 예민했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10시간을 못 채우면 사실 굉장히 뭔가 괜히 하루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오기로 10시간을 채워야지 라고 하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시간 경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서 그냥 나중에는 저 혼자 방을 만들어서 시간 재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이 부분은 1차랑 2차랑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의지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뭔가 같이 날짜를 정해서 기한 내에 올리기, 약간 이런 활동을 해야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차 때는 산문 스터디 3개,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 1개, 전공 모의고사 스터디 1개, 교육학 키워드 스터디랑 모의고사 스터디 각각 1개, 기상인증 스터디 1개까지 총 온라인 스터디 7개랑 교육학 인출 오프라인 스터디 한두 개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저는 스터디를 좀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의지력이 약한 저를 좀 이끌어주는 느낌이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차 때는 공주에서 1차 합격 발표 전에 면접 스터디랑 서울에서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1차 합격 발표가 나서부터는 공주 면접 스터디원 분들이 모두 붙으셨었는데 제가 수업 실현을 서울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면접 스터디를 다시 꾸렸고 수업 실현 스터디원 분들 중 한 분만 붙어서 그분과 다시 스터디를 꾸려서 진행을 했어요. 2차는 아마 거의 스터디만 한 것 같아요. 면접도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시간, 수업 실현은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진행을 했었어요. 면접이랑 수업 실현이 겹친 날은 하루 6시간 동안 스터디만 한 셈이죠. 스터디를 하고 나서는 제 답변이랑 수업 영상 녹화본을 보고 항상 집에 돌아갈 때 스스로 피드백을 꼭 했어요. 이 스터디가 꼭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꼭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스터디를 알맞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7번째 질문입니다. 월별로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학원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인강을 들으면서 월별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1, 2월에는 직강만 듣고 복습만 하는 정도였어요. 교육학은 이제 김인식 선생님의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고, 전공은 원주용 선생님의 기출문제 분석과 한문학사 기본 강의, 간단한 산문 정도의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교육학은 심화 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공은 이제 원주용 선생님의 논어맹자 강의가 진행되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논어맹자를 혼자 따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대문과 주석만 달린 원문 파일을 교수님께서 주셔서 그걸 인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주를 참고해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또 처음 조선시대 산문 읽기를 구입을 해서 하루에 2~3개 정도를 해석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상 저에게 산문이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해석이 이제 굉장히 안 됐었어요. 해석 실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차근차근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한 작품 해석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이제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1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문제를 모두 다 훑어봤고, 답안을 대충 작성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5, 6월에는 이제 교육학은 또 김희직 선생님이 객관식 기출문제 분석과 논술 서론 쓰기 강의를 하셔서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은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강의가 시작이 됐었어요. 고려시대 산문과 한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했습니다. 이때도 논어맹자는 매일 꾸준히 3~4시간 정도를 봤었고 조선시대 산문 읽기도 매일매일 공부했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 실력이 조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다양한 산문을 매일매일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1일 1독 밴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조선시대 산문 읽기를 원문 파일로 다른 스터디원들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매주 한 문제씩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또 추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7월에서 9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교육학은 논술 본론 쓰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 과정을 거쳤어요. 전공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산문과 한시 작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스터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기출문제 스터디는 끝나고 이제 저 혼자 한 번 더 분석을 해봤고, 다른 밴드 스터디를 가입을 해서 한 세 번째 다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한 3~4번 정도를 돌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월에서 11월은 교육학과 전공 모두 다 모의고사 시즌이라 모의고사 하나 매일 풀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원들과 답안을 공유하고 제 답안지를 피드백하고 모르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도 매일 논어맹자는 빠지지 않고 45분씩 시간은 짧았지만 매일매일 공부했고 1일 1독 스터디 산문을 저 혼자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산문은 한두 개씩 선정해서 봤습니다. 특히 박지원 산문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 마지막 날에는 사실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내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사실 너무나 불안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학 모의고사 하나 풀고 또 숙소로 이동하면서 교육학 키워드 책자 쭉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했고, 숙소에서도 키워드 책자만 봤습니다. 그리고 논어맹자에서 제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에 인덱스를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보고 다시 내용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원주영 선생님이 주시는 쪽지 모의고사를 10월부터 사실 3문제 정도를 매일매일 풀었었는데 시험 전에도 3문제 정도를 풀어서 좀 문제 푸는 감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내일 제 실력만 최대한 발휘할 테니 외적으로 뭐 배가 아프다든지 심장이 떨린다든지 하는 것들만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아마 1차 시험 끝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한문은 제가 생각하기엔 유독 교과 교육론 문제가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전공 80점 중에서 22점에서 25점 정도가 교과 교육론 문제면 아마 그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